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건 100% 남자 탓이야 라는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MBN 동치미 프로그램에서 양소영 변호사라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의 경험이겠죠.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뭐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여자들의 주장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바람을 피운 건 나의 남편이, 나의 남자친구가 나를 외롭게 해서 내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주장을 거의 디폴트 값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여자가 바람을 피운 게 기책 사유임에도 남 핑계를 한다. 아마 그런 거의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자들의 내로남불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에 가장 핫한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지금 이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 반대 기권도 꽤 많아요. 하지만 통과됐습니다.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익명인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나왔던 배경이 뭐냐면 예전부터도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영유아 관련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전수조사를 또 감사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결국 통과를 한 겁니다. 즉 이제 국가가 책임 관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저출산이 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여성계에서 요구를 했겠죠. 이런 거를 영유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살해라든가 방치라든가 유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익명 출산제를 해달라. 입법 노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임산부는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고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를 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등의 절차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좀 충격적이긴 한데 보호출산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추후에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산모가 누구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산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산모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생모가 원치 않으면 끝내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거에 제가 볼 때 맞나요? 만약에 아이가 생모가 누군지 궁금하면 그래도 이거는 제가 볼 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의 알 권리, 아무리 생모의 어떤 뭐랄까요, 뭐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이런 어려움 때문에 출산 양육을 고민한다고 한들 그래도 결국은 태어난 아이인데 생모가 원치 않으면 알 수 없다.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이번 법에 보면 1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 이 위기 임산부란 말 자체도 저는 어이가 없고 만약에 사전 신청 없이 원래는 사전 신청하는 게 기본이에요. 사전 신청 없이 아동을 출산한 이유. 그러니까 아이를 일단 낳았어요. 신청을 미리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생모의 익명화와 아동의 보호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원칙은 뭐냐고 하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신청하는 게 기본이지만 임산부가 사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출산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개월 이내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고 하면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노산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급증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오영나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조항은 병원 밖 출산을 막겠다는 취지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출산 후 아동의 장애가 확인됐을 경우에 양육 등을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이다.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출산 후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 엄청나게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물론 바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토스하는 거죠. 골 때리는 법입니다. 골 때리는 법이야.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유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해줘 들어주고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나니 풍족해서 비혼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는데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대가 80년대 학번이 많죠. 근데 80년대 학번에 있는 그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녀 수가 많았죠. 형제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 남자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여동생이라든지 누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하고 남자 형제를 서포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세대라고 보입니다. 스윗한 세대죠. 상대적으로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남자들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어떤 반응입니까? 그 세대분들. 아니 남자애가 쪼잔하게 말이야. 여자를 좀 배려해 줘야지.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 세대분들이. 그런데 지금 젊은 남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남자가 우대받은 것도 없어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세대인데 본인 세대의 어떤 부채의식을 젊은 세대들한테 투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 유기 사건이라든가 방치라든가 살해라든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처벌할 거는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도 잘못한 거는 처벌해야죠. 하지만 오히려 오냐 우쭈쭈 유자들 쪽에서 요구했던 보호출산제 같은 거 해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법이 지금 입법이 된 거예요.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그리고 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지금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인데 제가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가 이걸 봤는데 정치권이 여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50대 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인구로 보면. 그런데 50대 후반부터는 확실히 여초예요. 남자의 인구수가 여자의 인구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죠. 남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좀 빨리 죽죠. 사고도 많이 당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여자가 더 많죠. 남자보다.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여자표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현실은 잘못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남자도 한 표, 여자도 똑같은 한 표인데 여자가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반대한 사람들, 기권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거예요.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입법입니다. 이거는 특히 14조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이게 14조가 이거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생모의 익명화와 아동의 보호 조치를 희망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나게 우려됩니다.
일단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토스해버리는 거죠.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법이 생기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아이를 낳는 산모의 나이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2022년도에 33.5세였거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34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늦어지는 거예요. 더 늦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또 떨어질 거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아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국가가 책임지면 그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재원은 누구한테 걷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요즘 미쳤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하여튼 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심히 걱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